신기하다. 자, 929번. 저번에 3전 2승제까지는 했었는데 5전 3승제는 처음이지? 근데 뭐 여기에서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줬잖아. A팀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대. 그치? 이미 A팀이 동그라미 X 한 거야. 그치? 그러면 A팀이 우승하려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지 않아? 그치? 한 번만 이렇게 구분선 넣고 여기서 한 번만 A팀이 이기면은 A팀이 우승하는 거지. 근데 물론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A팀이 바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이겼다 하더라도 아직은 두 번이잖아. 아직 한 번 남았잖아. 그래서 5전 3승제야. 이걸 꽉꽉 채울 수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A팀이 승리를 하면은 결국 최종 승리자는 A팀이지. 참 힘들게 이기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승승패 승 요것도 되고 승승패 패승 요것도 되니까 A팀이 승리하는 경우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의 확률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 이제. 그지? 자, 근데 뭘 합니까 지금? 어떤 거를 하는 거야? 그냥 시합을 하는 거래. 어떤 시합을 하는 건데 뭐 주사위 던지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시합을 하는 건데 여기 맨 뒤에 보면은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같다 있지? 요게 바로 확률을 알려주는 거지? 이기거나 지거나잖아. 비기는 건 없다 그랬으니까 확률이 둘 다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거겠지? 절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확률 구하는 거 매우 쉽겠다.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확률일 거 아니야. 4제곱이지. 자,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구해주고 그냥 2분의 1 3번에다가 요것도 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에 이번에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32분의 1. 그래서 둘은 더하자. 32분의 3. 됐지? 통분해서 더하면 이렇게 이런 거야. 근데 뭐야? 뭐 하나 더 있나? 그 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해석을 잘못했어, 선생님이. 소리. 여기에서 계산 잘못한 건 없고 이게 맞는데 여기서 이미 2승 1패를 한 거잖아. 2승 1패를 할 확률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제였네.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했어, 쏘리. 이거는 대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확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대전제라는 건 이런 거야.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 던질 때 그냥 주사위를 던질 확률은 안 구해도 되잖아. 그치? 그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전제는 확률을 안 구해도 돼. 동전을 던질 때,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확률을.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대전제라고 해. 좀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대전제의 확률 안 구하면 얘네들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를 몇으로 바꾸면 돼? 1제곱. 그냥 하나만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두 번을 곱해야 되는 거지. 2제곱.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더 쉬운 숫자가 나온다. 2분의 1과 4분의 1. 선생님하고 똑같은 실수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은 게 아니라 해석을 그냥 잘못한 거지. 이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확률 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2번은 뒤에 맨 뒤에 있는 문제의 하위 버전이야. 난이도가. 문제만 길 뿐이지 사실은 속은 없어. 요게. 자, 한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꼭 그렇대. 점 P가 있는데 점 P를 A에서 출발하는 움직이는 점으로 본 거야. P를. 알겠지?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진행을 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가 2가 나오면 2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결국에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점 P가 첫 번째 던진 후에는 다 정해줬어. 첫 번째 던진 후에는 어디에? C에 오게 만들래. 뭐야? 주사위에서 얼마 나오면 돼? 하나, 둘, 2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뭘까? 주사위 눈의 수는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지. 1, 2, 3, 4, 5, 6가지 있지.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칸 지나서 또 가능해. 어떻게?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되잖아. 그치? 한 바퀴를 돌면은 2였어. 3, 4, 5, 6 나오면 가능하지. 맞아? 그러니까 2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6도 적어.
이제 순서쌍을 만들 거야. 첫 번째 눈의 수가 2가 나왔을 때 가능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눈의 수가 6이 나와도 C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의 수는 몇이 나와야 될까? 두 번째 던진 후에는 C였었는데 C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B에 위치할 확률을 구해달래. 지금 C에 있어. 첫 번째 던지고 나서 C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몇 칸 가면 돼? 3칸을 가면은 B에 도착을 하겠지. 자, 그럼 최소 3이 나오면 돼. 최소. 근데 여기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경우를 생각을 해버리면 그 자리 숫자는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지. 근데 7은 주사위 눈의 수에 없잖아. 그치? 요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도 몇이다 무조건? 3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딱 몇 개밖에 없어.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는 거야. 쉽지? 그래서 66에 36. 두 번 던질 땐 항상 36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그 중에서 직접 구한 경우의 수가 단 몇 개? 2개밖에 없어서 그래 18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하위 문제라고 그랬어. 어떤 문제? 맨 뒤에 넘겨서 보면은 953번의 하위 문제고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킬러 문제 아니야. 그냥 중상 난이도 정도? 953번 별표. 이거 오각형이지? 자, 이게 오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아까 전에 봤던 정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삼각형으로 나온다고 꼭 쉬운 문제는 아니고 육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팔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 아주 다양해. 알겠지? 그런데 이 방법만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 방법을 막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 이해를 먼저 해야지. 무조건 첫 번째는 이해야. 그리고 많이 풀기. 많이 풀면 훈련이 되어서 외워지는 거고 그거는 외우기 싫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제를 읽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정오각형이 있는데 점 P가 이제는 A에서 출발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 그러면 이 한 바퀴를 돌려면 일단 O가 필요한 거지. 그거 생각하면서 오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주사위를 2번 던진대도 2번 던진다. 밑줄. 하고 점 P가 꼭지점 C에 올 확률을 구하시오. 정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엄청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 2번 던지지 않고 3번 던지게 4번 던지게 만들 수도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래서 2번 던졌을 때래.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점 P가 꼭지점 C에 올 확률이래. 그냥 첫 번째는 어디 두 번째는 어디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그냥 최종 목적지가 C에 온다. C에 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거야. 몇 칸을 가야 되느냐? A에서 결국에는 몇 칸을 가야 C에 도달해? 2칸만 가도 되지. 그러니까 가도 되는 거지. 2칸만 가도 되는 거고 또 몇 칸을 가도 돼? 7칸을 가도 되지. 한 바퀴 돌아서. 맞아?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한 바퀴 돌아서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왜? 주사위 눈에 수는 6가지밖에 없는데 왜? 2번 던진다고 그랬잖아. 2번. 2번 던져가지고 총 몇이야? 최대 12칸까지 갈 수가 있어 우리가. 12칸까지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7칸을 돌면 C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몇 도 가능하다? 12도 가능하다는 거지. 66 2번 나오면 되잖아. 근데 66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C까지 도달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선생님이 뭘 했어? 풀이 과정을 좀 써줘. 선생님이 가정 말고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 이렇게 1번 하고 양쪽 괄호를 쳐. 이거는 내 약속이거든. 그냥 할 사람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칸수부터 세. 알겠어? 갈 수 있는 칸수부터 세라고. 2칸 가면 되고요. 한 바퀴 돌면 7칸이고요. 그 다음은 5칸 또 돌면은 12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칸수를 최종적으로 다 적어놔.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경우 나누기야.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확률을 구해라. 자, 여기에서 2라는 건 뭐야? 최종적으로 2가 나왔다는 이 2칸을 갔다는 뜻은 처음에 1, 그 다음에 또 1. 한 칸, 2번 던졌다 그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가지고 하나 구해주고 하나 구해주고 하나 구해주고 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경우를. 그래서 경우 첫 번째는 합이 2가 되는 경우지. 합이 2가 되는 경우. 밑줄 치고 합이 2가 되는 경우.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적어놔. 합이 2가 되는 경우가 1, 1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은 뭐야? 좀 고생하겠지만 7.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냥 좀 생각하면 나오잖아. 1, 6, 6, 1, 2, 5, 5, 2,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면 되지. 4, 3까지. 없지. 6개. 6가지. 이렇게 딱 구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12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6 얘밖에 없잖아. 그치? 합이 2가 될 때, 합이 7이 될 때, 합이 12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합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낼 수 있어. 막 곱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 곱으로. 두 나온 숫자의 곱만큼 이동한다.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 백석인가 어딘가 나온 적이 있거든. 예전에.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겠어? 얘네들 경우의 수 다 세. 몇 가지야? 6가지, 7가지, 8가지. 8가지네. 그래서 8가지가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따지면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무조건 36이다. 36분의 몇? 8. 해서 9분의 2이다. 약분해주면 이렇게 확률이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냥 플레인,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야. 베이직. 그러니까 이 유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야. 이 유형을 학습하고 싶으면 딱 953번을 보면 돼. 알지? 여기서 막 그냥 어렵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게 실제 시험이야. 그럴 수 있다. 진짜. A급 이상 저기 랭크에 보면 A급 이상 학교들은 전부 다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외의 학교는 그대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온다 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문제 한번 가볼까? 솔직히 953번, 4번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쫄아서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해줄게. 설명해주고 그냥 넘기자. 할 수 있어 다 원래. 이거 뭐야? 직사각형을 만들 때라고 했잖아. 직사각형을 4개의 점을 찍어서 만든다. 예전에 이제 3개의 점을 찍어서 삼각형 만들 때 2개의 점 찍어서 직선 만들 때 그런 거 했었잖아. 그치? 만들 수가 있어. 직사각형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는 건 직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포함해야지. 직사각형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하나하나 다 세도 되고 근데 이렇게 다 세면은 솔직히 나 같아도 실수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걸 카테고리로 나눌 거야. 이거 다 한 칸이지 지금 한 칸. 이거를 한 칸, 칸수로 나눠서 1 곱하기 1짜리 1 곱하기 1짜리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라고 치자. 알겠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칸수야. 가로가 한 칸, 세로가 2칸짜리는 이렇게 되겠지. 방금 전에 그린 대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1 곱하기 2. 그 다음 가로가 2칸, 세로가 1칸. 여기서부터는 안 그려. 그 다음에 가로 2칸, 가로 2칸. 이거 뭐야? 이 전체 정사각형이 그러하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다 찾아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한 칸, 한 칸짜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겠지? 4개. 딱 적어. 그 다음에 1 곱하기 2짜리는 요거 하나, 또 옆으로 옮겨. 요거 하나. 해서 2개. 2 곱하기 1도 몇 개? 2개겠지? 위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2개. 쉽지? 그 다음에 이제 2칸짜리 몇 개? 예. 그래서 1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발생해. 항상 경계를 해줘야 돼. 요것도 하나 있지?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얘를 1짜리라고 하면은 루트 2짜리지?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번외편으로 이런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 마름모 모양. 마름모 모양인데 마름모가 아니라 사실 정사각형이지 이거?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지 여기가.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포함해서 한 개 딱 적어놓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 다 더해줘봐. 10개지? 10개? 자, 10개. 자,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10개고 여기 중에서 무심코 만든 직사각형이 뭐래? 정사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 그랬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까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1 곱하기 1. 그래서 칸수 적었잖아. 한 칸 한 칸짜리가 정사각형이잖아. 이런 거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지. 요거. 그 다음에 2칸짜리 1개. 요거 있었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마름모, 이 마름모도 정사각형에 속하지. 그래서 얘도 포함.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지. 자, 그래서 1, 2, 6개 해서 10분의 6 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딱 구해주는 거지. 그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주는 거고. 나온 적은 없어. 내가 혹시 모르잖아. 해두면 좋지. 그 다음에 955번 별표 3개. 이제 이 문제는 별로 좋지는 않아.
기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 이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는 없어. 내신 대비 교재 한 문제도 없고요. 요거보다 쉽게 나와.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알면 돼. 하는 방법만 알면 숫자를 몇 개를 줘도 할 수 있거든. 이걸 막 5번 던져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 판서 중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다 할 수 있어. 자, 일단은 무슨 문제인지 한번 봐봐. 최초로 여러분이 이걸 보는 거야. 자, 다음 수직선에서 10의 위치에 점 P가 있다. 여기 지금 10이 있네요. P가. 그지? 그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다 던진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면 플러스 2만큼, 3의 배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기로 한대. 뭐 이런 규칙을 우리가 다져놓은 거야. 정해놓은 거야. 그지? 플러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막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대. 그러면 주사위를 몇 번을 던져? 이거 동그라미 3번을 던진다. 요거 별표 쳐놔야겠지. 우리가 3번을 던졌을 때 P가 11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 그랬어. 와, 이건 뭐야? 11에 있을 위치를 어떻게 11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경우의 수는 대체 어떻게 구할까?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첫 번째. 과정 첫 번째야. 과정 첫 번째. 가정이 아니라 과정. 자, 여기에서 내가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한번 따져봐. 주사위에서. 뭐야? 2, 4, 6이랑 저거나 그리고 3의 배수는 뭐야? 3, 6이지. 자, 여기서 문제. 6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6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캐치했니? 생각하고 있니 지금? 생각 안 해도 돼. 생각 안 해도 돼요. 있잖아. 그치?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2의 배수도 2기도 하고 3의 배수 2기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2칸 가고 마이너스 2칸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라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문제 틀렸었어. 처음 풀 때는. 그냥 다른 문제랑 똑같겠지. 그냥 기본적인 문제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도 실수했어. 솔직히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해야지. 그래서 요거 안 읽어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는 거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대신 대비 교재. 알겠지? 그래서 이것보다 쉽게 나와. 그거는 그냥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 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만 줘. 알겠지? 대표적으로 그냥 그게 기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6이 나올 때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6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플러스 2나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알고 갔는데 알겠지? 일단 그걸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야? 11에 있다라는 거는 11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하나만 푸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 내신 대비 교재에 다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방법 그거를 모두 풀 수 있게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이걸 알아야 돼. 11로 가는 방법을 구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번 만에 11로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칸수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던 마이너스 3 왼쪽으로 3칸 움직이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2칸 오른쪽 왼쪽 3칸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그러면 총 3번을 움직여야 된다면 여러분 플러스가 더 좋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먼저 생각해놔. 이렇게 딱 2번 가준 다음에 마이너스 3 한 번 가주면 되잖아. 직접 이걸 구하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뭐 마이너스 3 2번 가면 이미 마이너스 6 못 돌아와.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다. 뭐 플러스 2 한 번에 마이너스 3 2번이면 절대 못 돌아오지. 11로.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구성은 요렇게 된다는 거야. 구성은 뭐라고 했어? 구성은 요렇게 된다. 순서는 따지지 않았지.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 구성이면 11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순서까지 배열을 하면 요렇게 배열이 되겠지. 마이너스 3이 있을 수 있는 위치 그것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몇 개? 3가지로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된다? 3을 하면 된다. 공략법은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를 두 번째 과정에서 구해줍시다. 각각의 확률 구하기. 어떻게 구해? 확률 구하기. 어떻게 구해? 여기서 생각해봐.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2, 4, 6 이렇게 해서 3개인데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두 칸을 갈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6 나올 때는 우리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여야 돼. 6 나오면 2의 배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점을 2의 배수에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야 돼? 2, 4에 맞춰야 된다고. 알겠어? 2, 4가 나올 확률 몇이겠어? 2, 4가 나올 확률 2, 4 두 개. 3분의 1이겠지. 그지? 3분의 1이라고 해줘야 돼. 6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 아니라. 알겠어? 이해됐지 다들? 2, 4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6이 나오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만 나오면 돼. 6분의 1이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플러스 이 두 번에 마이너스 3 한 번이잖아. 그지? 한 번 더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되겠니? 순서는 상관없잖아. 곱하기에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순서는 상관없고 이렇게 각각의 확률 구해준 다음에 몇을 곱하자. 어차피 얘도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 6분의 1, 3분의 1 지금 구한 거. 그 다음에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지? 얘네들 다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잖아. 그 더하는 게 몇 개를 더하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하자? 3을 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3, 3 약분되고 3, 6, 18 이렇게 해서 18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당연히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거. 다만 이렇게는 안 나와. 6이 저거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야. 6에 관한 것만 빼면 요 방법대로만 잘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6 때문이야. 6. 요거 생각하느라. 자, 되겠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RTM 먼저 끝내자고요. 956번 이것도 설명해야겠지 얘들아? 네, 이것도 어렵진 않아. 한 개의 주사위 연속해서 두 번 던진대. 그랬을 때 또 처음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 B. 평범하지? 근데 이제 5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줘놓고 여기에서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4의 배수가 뭐 있는지부터 적어놔.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적어놔. 너무 많잖아, 그지?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는 게 좋은데 너무 많잖아. 그럼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 요거 방금 전에 계산을 하면 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최소 6까지 있지. 최대 6까지 있지. 최대. 그래서 6을 넣어보면 30 나와. 30보다 더 크니까 32까지는 적어야 돼. 최대 66 나오면 36까지 다 적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해서 36 적어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B에 관한 표를 짜. 이거야. 여러분 알지? 다만 숫자가 좀 높을 뿐이야. 자, 그래서 A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봐. 그랬을 때 4의 배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B가 얘가 1 넣으면 얼마야? 5지. 5. 5 더하기 B를 했을 때 딱 4가 나오려면 일단은 1이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여기 밑에다가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적어놔. 5 플러스 B는 잠깐만 4. 뭐야? 4가 못 나오지. 5 플러스 B는 최초로 나오는 4의 배수가 8이지. 방금 전에 뭔 실수를 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B는 3. 이렇게 구해야 되지. 1하고 3. 이렇게 나와야지. 1,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2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이래서 적어봐야 돼, 우리가. 10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일단 최초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가 10이지, 12. 그 다음에 16이지. 16도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B는 일단은 12가 나오려면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 더하면 되지? 6. B가 6이 나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A가 3이 나왔을 땐 어떠니? 15 더하기지. 15 더하기 B를 했을 때 4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최초로 만나는 4의 배수가 16이다. 그 다음에 20도 가능하겠다. 그지? 얼마야 그럼? B는 1하고 그 다음에 4 더하면 되지. 5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4 집어넣자. A에다가 4 집어넣으면 이거는 20 더하기 B는 또 가능한 거. 20은 불가능하잖아. 24. 24 나오려면 얼마 넣으면 돼?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5 나오려면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 5, 25. 25 플러스 B는 얼마 나올 수 있어? 28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번에도 3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이지. A에다가 6을 집어넣게 되면 내 기억으로는 두 개가 가능한데. 자, 6을 집어넣으면 30이니까 30 플러스 B가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2가 최초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36 가능한 거지. 이렇게 32, 36. 자, 그래서 B는 2. 그 다음에 6.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다 구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개수 세주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다. 전체 몇 개 중에? 또 36.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 구해주면 됩니다. 직접 구하는 거야, 이런 거. 원래. 표를 써가지고 구하면 좋겠지. 순서상을 직접 다 구하기보단. 자, 그 다음에 957번. 의외로 여러분 안 중요한 줄 알았지, 이거? 별표 3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진 않고 많이 나오는 편. 어려운 문제 딱 내려면 이 문제 내면 되는 거 되거든. 불당중은 이미 나온 적이 있고 4개월간. 자, 내신 대비 교재 보면은 아마 많이 볼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풀만한 방법도 알려줄 거야. 어떻게 푸냐면 옆에 칸 있지, 쓸 칸 있지, 옆에 보라색 칸 거기다 적어. 파스칼 삼각형. 또 이상한 걸 가르쳐주면 나오다. 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알면 좋지만 이해를 하면 더 좋다 나는 쌤 입장에서. 자,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준 다음에 이 문제를 볼게. 자,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 이런 게임을 진행하는 거거든. 1을 삼각형 모양으로 3개 딱 적어. 1이야 1을 삼각형 모양으로 딱 적어. 옛날 플러그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요즘엔 안 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다 삼각형 모양의 테두리라고 생각하고 다 1씩 좀 적어봐. 1, 3개. 이렇게 오른쪽으로 1, 3개. 이렇게 1, 3개. 그러니까 겉테두리는 무조건 1이야. 이런 거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경로 문제에서 많이 봤지? 경로 문제에서 봤지? 그거를 떠올리면서 해도 돼. 사실 똑같아 원리는. 알겠니? 자, 여기서 이 규칙성을 따르는 거야.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 있지. 일단 맨 처음에 1, 1, 1 이렇게 세 개를 적는 건 파스칼 삼각형의 기본 원칙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테두리에 1을 적는다. 이것도 기본 원칙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원칙을 적용해줘.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있으면 두 개의 숫자를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적어. 알겠지? 더하면 얼마? 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도 경로 문제 떠올리라 그랬어. 여기부터도 다 나란히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라? 더해라. 더하면 얼마야? 3이겠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1도 얼마야? 3이겠지.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줄까지는 좀 내려가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규칙성 알았지? 규칙성 알았지? 이제 할 수 있지 여러분도. 근데 해보자. 자, 이렇게 1하고 3하고 더해서 밑에 또 얼마야? 4지. 그래서 그 다음에 3하고 3하고 더해서 얼마야? 6이지. 아, 이거 여러분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만 이걸 배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배우면 파스칼 삼각형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거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안 어렵잖아. 뭐 규칙성 별거 없잖아. 111 3번 적고 테두리는 다 1이고 거기에서 양옆으로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더해서 밑으로 내려라. 알겠지? 여기에서 더 진행할 수도 있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도 나와.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여기에다가 딱 적용하면 어때? 모양이 딱 맞지 이거. 자, 봐봐. 이유도 설명해 줄게.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 자, 이 문제를 만약에 파스칼 삼각형을 모르고 푼다. 그렇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입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공을 떨구는 거지. A, B, C, D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는데 여기에다 공을 넣어가지고 공이 어디? B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 그랬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일단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저거를 어디에다가 적을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이 관 속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지 않아? 확률적으로. 그치? 2분의 1의 확률로 왼쪽, 오른쪽도 2분의 1의 확률로 가겠지. 그러니까 확률이 갈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적어놔. 알겠어?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1이 확률이 아니야.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냥 떨구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 맞지?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여기 왜 테두리가 다 1인 건지 이해가?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면 되잖아. 그치?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결국에는 이 보라색 선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치? 왜 테두리가 다 1인 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1이겠고
여기도 1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다가 적어야겠지. 여기는 얼마일까? 1하고 1을 더해서 여기다가는 2라고 적은 거야. 2. 왜? 여기에서 1은 여기 좀 밑에다가 적자. 여기다가 적어야지. 2.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이 관은 하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실제로 이거를 구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는 게 여기로도 가능하지.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파스칼 삼각형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구해버릴 수가 있다. 더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B 남았지. B로 떨어지는 거 남았지. B로 떨어지려면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치? 근데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있었고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었잖아. 그치?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거하고 이거를 둘이 더하라고. 그치? 1하고 2를 더해서 3 여기 B까지 도달하는 거야. 알겠니? 요런 문제야. 요런 문제. 빠칭코 문제. 옛날에 도박하지. 일본에 빠칭코 아예 가게가 있잖아. 그치? 요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그래서 확률적으로 요게 떨어지려면 일단은 경우의 수는 3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1이겠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하나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는 것도 몇 가지? 2, 1, 세 가지. 이렇게 되겠지? 더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A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B로 떨어지는 거 세 가지, C로 떨어지는 거 세 가지, D로 떨어지는 거 한 가지. 모든 경우의 수지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자, 이렇게 대칭이 돼서 둘이 더해주면, 넷이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8. 이렇게 나오고 나는 어디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 B에 떨어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는 거야. 그치? 8분의 3. A로 떨어질 확률은 몇? 8분의 1. C로 떨어질 확률도 몇? 8분의 3. D로 떨어질 확률 몇?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지금 파스칼 삼각형을 적용할 틈도 별로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 아래 거, 그 다음 거까지 나오는 것도 나는 봤어. 보통은 이 아래 거까지만 나오거든. 1, 4, 6, 4,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5칸이 존재하지. A, B, C, D, E로 떨어질 확률.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봐. 알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전체 경우의 수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B에 떨어질 확률 구해라? 그러면 그거분의 4 이렇게 하면 돼. 알지?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 교재 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됐고 오케이, 시간이 좀 남네. 그러면은 질문 받아야지. 다 많이 틀렸잖아. 그치? 얘들아, 경우의 수와 확률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서 도형보다도 더 사실 더 경계한, 도형도 어렵잖아. 근데 그보다 더 경계하고 있는 게 경우의 수야. 확률. 그래서 질문 많이 해. 자, 더 질문할 사람. 44번. 오케이, 중요하다고 적혀있네요. 자, 44. 명호와 진영이가 화살을 쏘아 풍선을 떠트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 명호가 풍선을 떠트릴 확률은 3분의 2고 진영이가 풍선을 떠트릴 확률은 7분의 4다. 풍선 한 개를 향해 두 사람이 동시에 화살을 쏠 때 풍선이 터질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풍선이 터진다라는 말이 명중하는 거를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표현한다면 명호와 진영이 순서로 하자. 명호와 진영이. 명호가 맞추거나 진영이가 혹시나 못 맞췄더라도 한 명만 맞추면 풍선이 터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너네들이 확률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경우, 사건을 먼저 구해. 알겠지? 어떤 경우에 풍선이 터질 수 있는가. 알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X도 가능하고, 그지? X 동그라미도 가능하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두 사람 다 맞추면 더 좋지. 무조건 터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잠깐! 이거 뭐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딱 하나만 적으면 모든 경우가 다 나오는데 이거 뭘까? 적어도야, 적어도. 알겠어? 적어도 눈치채고 이렇게 구해야 돼.
적어도 물론 이거 3개 다 구할 사람은 다 구해서 더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면 이거 하나 구하는 것보다 이거 3개 구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 그래서 적어도의 확률 방법으로 구해주면 좋아. 그래서 1 빼기 뭘 구해서 빼자. 반대 이 초록색만 구해서 빼자. x 둘 다 못 맞출 확률이 몇이야? 명호는 3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진영이는 7분의 3이겠지.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다 뺀 확률들 얘네들이 명중을 못할 확률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뭐가 나온다? 적어도 한 사람은 맞출 확률이 나오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3, 3 약분해가지고 빼주면 7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건데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적어도로 풀면 쉬워져. 또 41번. 자 다른 친구들도 좀 질문 좀 많이 하자. 42번. 끝내야 되잖아. 어떻게든 끝내야 되잖아요. 그지? 자 비가 온 날에 이거 중요한 문제. 이렇게 쳐. 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만 쳐. 하나만 쳐도 되고 2개 쳐도 되고 3개 쳐. 근데 일단 하나 이상은 쳐봐. 왜냐면 이거 좀 방법을 알면 쉬운 문제인데 방법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거든. 자 어떤 방법이냐면 똑같아. 동그라미 x로 푸는 거야. 알겠지? 동그라미 x 방법 아까 전에 알려준 거. 자 비가 온 다음날 그리고 이것도 적어놔. 대전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까 전에 다행히도 쌤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 문제 틀려가지고 대전제라는 걸 설명할 수 있었잖아. 그치? 대전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봐봐. 이 밑줄 쳐봐. 비가 온 다음날의 여기까지만. 비가 온 날 의까지만. 여기. 비가 온 날까지만 밑줄 치고 요거 화살표에서 얘가 대전제야.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그런 말이라고 이게.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돼. 비가 이미 온 거잖아. 그치? 비가 이미 왔는데 어떻게? 이미 동전을 던졌는데 어떻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떻게?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뭐야? 사건이지. 이게 사건입니다. 뭐야?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그냥 단순히 비가 올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x 그런 걸로 표시하면 굉장히 쉬워져 문제가. 동그라미지 지금 알려준 게.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구해놔야 될 게 있어. 자 앞에 뭐라 그랬어? 바로 대전제 써놔. 앞에 게 대전제야. 그러니까 대전제는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동전을 던졌다라는 사실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온 날에 그건 똑같아.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돼. 알겠어? 이거는 반대 거야. 완전히 부정이야. 그러니까 대전제는 어차피 안 바뀌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네들이 사건이라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사건만 바뀐 거야. 요걸 이해해야 돼 우리가. 동그라미의 확률은 5분의 2. 동그라미 x의 확률은 5분의 3. 앞에 건 절대 바뀌면 안 돼. 대전제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은 뭐겠어?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요거 또 밑줄.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얘가 뭐야? 얘가 대전제다. 또 대전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사건이 나와. 자 무슨 사건?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얘가 사건이라고. 자 이때쯤 되면은 좀 이해되지? 다음 날에 비가 온대.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비가 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x5야. 알겠지? x5. x5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부정 구해봐야 돼. 부정 바로. 대전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랬어. x 그대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 대전제는 안 바뀌어.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안 바뀌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반대가 돼야 돼. 알겠어? 부정이란 건 이런 거야. 대전제는 안 바뀌어. 대전제는 안 바뀌는데 사건이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여러 번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거 이해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내신 대비 교재에서. 나오기는 나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자, 그래서 3분의 1을 1에서 빼줘봐. 얼마야? 3분의 2겠지? 이렇게 구해줘야 돼. 세팅이야, 세팅.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방법만 잘 아시면 다 풀 수 있어 이 문제. 금요일에 비가 왔을 때, 자 적어볼까? 금요일에 가볍게 동그라미야. 그지? 금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틀 후인 일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토요일은 그냥 일단 넘겨봐. 일요일에 어찌됐든 어떻게 돼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토요일을 안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토요일 어떻게 해야 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이걸 둘 다 구해야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경우의 수 확률은. 앞에는 똑같겠지.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금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토요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되겠지? 자 그러면 얘 확률을 구하고 얘 확률 구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자? 더하자. 되겠지? 이 방법만 잘 알면 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거를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거를 적어놨는지를 내 마음을 제발 알길 바래. 동그라미가 뭐라고? 5분의 2라고. 알겠어? 동그라미 이렇게 둘로 나눠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둘로 나눠서 이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둘 다 뭐니? 5분의 2지. 5분의 2가 몇 개? 2개. 2개를 곱한다.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토요일의 입장에서 보면 금요일에 이미 비가 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토요일에 비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요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토요일에 비가 온 거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비가 오려면 5분의 2의 확률로 와야지. 이해됐나? 자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주면 25분의 4.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은 뭐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동그라미 x야. 있지? 다 구한 거야 우리가. 5분의 3. 다 구한 겁니다. 5분의 3 적고 그 다음에 x5야.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냥 단순히 5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x는 5분의 3이었어. 근데 x 그 다음에 5는 뭐야? 3분의 1이야.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순서가 틀리면 전혀 확률이 달라져. 자 이렇게 해서 3 약분해가지고 5분의 1 하시면 자 여기에서 25분의 4와 5분의 1을 둘이 뭐해라?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25분의 5와 25분의 4니까 둘이 더하면 25분의 9라는 확률로 구해줄 수 있겠지? 어디서 나왔더라? 성정 중에서 나왔었나? 하나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억나는 건 일단 성정 중인데 여러분 한 세 문제 정도 있을 거다. 알겠지? 물론 난이도는 이거보다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25분의 9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혹시 다 고친 사람? 예은이밖에 없나? 진짜 없니? 오케이. 그러면 일단 숙제 내고 이거 못 고친 문제 별로 없지? 솔직히 거의 다 해주는 걸 마음이 아프지만 거의 다 해줬잖아. 난 마음 같으면 진짜 다 해주고 싶거든. 여러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그 똑같아. 이미 다 해준 적도 있어 옛날 다른 학년. 근데 그렇게 해봤자 도움은 별로 안 되더라고. 진짜 본인이 결국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해줘버리면 이 문제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거. 근데 난 그게 더 마음이 아파.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954번 같은 문제는 그냥 내가 해줘도 되는 문제. 그건 내가 해줘도 된다고 말하면서 했었지.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는 내가 해줘도 돼. 근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해줘도 돼.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백날 해줘봤자 본인이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고쳐오기를 바랍니다. 이 재미를 빼앗기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맞추는 재미를 진짜 빼앗기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맞췄을 때뿐만 아니라 그 풀이가 선생님 풀이를 이겼을 때 더 성취감이 클 거야. 난 그 성취감을 알거든. 학생 때 내가 푼 풀이가 선생님이 푼 풀이보다 더 좋아. 그러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좀 느껴보길 바래. 선생님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많이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치? 여러분 나 이길 수 있어. 선생님은 경험만 많이 쌓인 거지. 근데 모든 학년을 다 가르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한 학년한테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좀 고쳐와보고 그 다음에 숙제가 원래 일주일 동안에 내신 대비 교재 100번까지 풀어오는 거였잖아. 그치? 저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우면 뭐 별표 치고 넘어가고 어차피 할 거니까 저거는. 그래서 수요일까지 원래 170번까지 생각했는데 150번까지 하고 RPM을 좀 고쳐오세요. 알겠지? 어차피 RPM을 안 고치면 내신 대비 교재를 못 들어가요. 알겠지? 한 번이라도 다 해놔야 나중에 내신 대비 교재에서 또 모를 때 RPM을 복습할 수가 있잖아. 복습하면은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한 번은 다 끝내야 된다는 거야. RPM 한 번 끝나고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걸 하는 이유는 내신 대비 교재를 잘 풀기 위해서 원활하게. 여러분 오늘만 해도 배운 내용이 뭐 몇 개야? 내신 대비 교재에 나올 내용들 엄청 많이 알려줬어.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꼭 이 RPM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을 적어놨지. 그거 꼭 복습해야 돼. 안 그러면 내신 대비 교재를 가서도 고생해. 알겠지? 잘들 하시고 자, 자스 코칭 파이팅 하고 한 3주 정도만 고생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에 주간 테스트 안 본 사람들은 코칭 쌤한테